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안호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권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7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축산과 소관 두 건으로 2024년 11월 충북 음성 유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하여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 가축 방역 홍보 현수막 54개와 입간판 12개 제작에 407만 원을 부기면과 미원면 거점 소독소 2개소의 소독 폐수 처리 비용에 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AI 차단 방역 조치 강화로 소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점 소독소 및 소독 차량에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에 6,975만 300원을 방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발판 소독조 23개 구입에 24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결산서 478조 예비비 오늘 지금 예비비는 지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부진 관련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 스마트 촉성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농한기인 1월부터 3월 사이 두릅 등 작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설을 지원하여 시장 선점 도모와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에 9천만 원 중 7,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수에 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사업 참여는 1개수만 참여하였고 2차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해당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예산액 7,229만 4천 원 중 6,382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탄소 저감 사료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사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사료의 기호성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있어 참여 농가들이 탄소 저감 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는 탄소 저감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 사료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은 FTA 협정 체결로 소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3회 추경으로 11억 8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전액이 2025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4년도에는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교부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외에 근린공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려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면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결산서 478조. 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4천만 원 정도가 사고 이월되었는데 잔액도 3,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잔액은 당초에 내재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좀 일반 하우스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다던가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잔액이 남았고요. 사고 이월한 농가는 8월쯤에 다시 재선정된 추가 선정된 농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지가 논이다 보니까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9월쯤에 한 달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좀 미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가 꼭 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하고 해서 좀 불가피하게 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 시켜서 이건 다시 해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479쪽에 이것도 이제 내는 마찬가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또 이게 8,500만 원, 사고 2월에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는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유지보수 학창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차에 그런 쪽으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시 2월도 이게 8,500만 원, 사고 2월이 1,700만 원, 3억 1,000이 남았는데 이런 건 뭐 다 쓰죠? 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하셨고요. 우리 특산과장님. 그 493조. 그 결산 493쪽을 보면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비가 5,700만 원이죠. 이게 2천만 원 정도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아시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홍보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도 좀 이거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이 지원은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 등록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 중성화 수술하는 거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는 뭐 지금 그 고양이만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고양이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중성화를 사업을 하고요. 거의 뭐 여기에서 이제 입양되는 거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 부분을 입양해서 일반 동물병원에서 이제 중성화를 수술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것도 등록을 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494쪽은 아까 요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반려견 놀이터 이거 쉼터 시설 보수는 어떻든 간에 이제 장소를 적합한 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축산가정 안남민입니다. 청주시 할 데가 없나요 혹시? 네, 축산가정 안남민입니다. 이게 또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딱 적합한 장소인데도 또 주위에서 반대하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양면성이 있어서 그거를 또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다란 공원 같은 데는 어떻든 간에 한 그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뭐 무남 생태공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율봉공원도 저쪽 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좀 하면 나투리 땅이 없을까요? 예, 축산가정 안남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원관리부서하고 많이 협조를 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또 적당한 장소를 해서 또 추가로 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한 옆으로라도 공원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줘도 충분히 뭐 1,000평, 2,000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한 많이 하면 300평, 뭐 200평 요 정도니까. 예, 축산가정 안남민입니다. 이 4천만 원이 그 명시 이월 시켰다가 다시 이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불용을 처리했는데요. 예산과에서도 적정한 부지만 나타난다면 바로 또 뭐 예산을 수립해 준다고 같이 협의 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저기 장소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데 지금 그 일본공원에 가면은 반려견 놀이터 있죠. 예, 축산가정 안남민 네, 그렇습니다. 커다란 그 반려견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애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남생태공원 같은 데는 대형견하고 뭐 소형견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런데 너무 적어서 그죠? 예, 축산가정 안남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게 저 무남생태공원에 있는 거는 놀이터고 이거는 이제 놀이터만큼의 규모를 조성을 못 하니까 그냥 간편하게나마 애견인 쉼터식으로 했는데 또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은 공원관리부서하고 좀 면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구역에서 한번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작은 반려견도 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바깥에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가시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가정 안남민이 적극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그 지금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친환경 농산과 좀 전에 478조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고 이월 4,065만 원에 대한 그 설명을 그 사고 이월 했다가 이거를 이제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478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뭐 8월에 그 재선정된 농업인이 그 뭐 한 달 동안 비가 내려서 그게 그 농지가 논이어서 토양 토목공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그 사고 이월로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고 이월은 4,065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3,665만 3,550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혹시 지출한 그 내용은 어떤 걸로 지출한 건가요?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신규 사고 2월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예, 같은 그건 알고 거고, 있어요. 네, 신규 설치 지원에 대한 요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내재형으로 아니 지출 잔액하고 상이한 거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 저기- 이월 금액은 네. 그 자체로 사고 이월된 예. 금액이고 예. 요거는 2024년도에 예산액 대비 요거 잔액으로 과장님 나오고 자료를 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479쪽에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이 지금 전년도 2월액이 지금 전년도 2월액이 3회 추경 예산서와 상이하거든요. 3회 추경 예산서에 제출했을 때에 그 2월 재원으로 5건인데 이 5건에 대한 예산이 1억 5,900인데 여기 지금 명시 2월 전년도 2월액으로 1억 3,086만 4,700원으로 부기하셨어요. 친환경 농산과장 김자입니다. 네. 네. 이 1억 5,900원에 대한 900원에 대한 2월 승인을 받았으나 결산서 2월액이 지금 8,5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회 추경 예산서 5건 금액하고 지금 여기 그 결산서 제출하신 그 부기 내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명시 2월 추경 예산서에서 요 그 전년도 2월액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1억 5,900과 거기 상이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밑에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그 12억 5,453만 5천 원이 승인 후에 실제 2월액은 7억 4,856만 3,200원으로 명시 2월 승인액 대비 실제 집행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3회 추경에 그 승인받은 2월액이 2025년 1월 10일까지 지출 후에 확정한 2월액에 대한 건지 그 내용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자입니다. 이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2월의 금액하고 지금 그 차이에 대해서는 네. 자료로 좀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회 추경 승인받은 2월액과 그 25년도 1월 10일까지에 대한 지출 후에 대한 그 2월액 차이에 대한 그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80쪽에 그 농경지 배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서 24년도 본 예산에 이거 6억 원에 대한 거 2월 한 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 농산과장 김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 2월액이 지금 1억 4,342만 7천 원인데 명시 2월 승인 후에 용역비 약 70% 선지급한 후에 남은 잔액을 2월 한 것인가요? 이 사업도 내용 지금 설명 못 하시겠는가요? 농경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립할 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억 원에 대한 것을 2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실 2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또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만 저희들이 그렇게 질의할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제출하셨을 때는 모든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걸 다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본의원이 질의한 거 새 네 꼭지에 대해서 하나 지금 더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지금 결산서에 대한 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 아무튼 그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계속 뭐 똑같은 답변일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좀 전에 479조 그 스마트 촉성 재배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1,875만 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한 거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35쪽에 그 뭐 이렇게 의견서에는 의견은 달았는데 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그 추경 예산에 대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신청자가 2명이어서 한 명이 또 2명이었으면 한 명이 중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도 해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 내지는 신청자가 포기해서 이런 그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수요조사 결과 대비해서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해서 예. 많은 금액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올해부터는 일몰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 뭐 죄송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그 어렵게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이 포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그 타당성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을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비가 선지급이 가능해서 선지급을 예측한 후에 그 잔액을 명시이월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선지급 가능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명시 2월이 그 어쨌든 2월에게 한도를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선지급 지출 계획은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2월액 작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2월에 과다하게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과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결산을 보는 거는 거의 행정감사, 사무감사 때 거의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지 저는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 축산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8쪽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202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농가에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홍보가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축산과장 안남민입니다. 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작년에 그 시범 사업으로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좀 그 관련된 사료가 출시가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헌이 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제 지금은 이 그 저메탄 사료나 질소 저감 사료가 좀 많이 이제 사료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농가들에서도 뭐 홍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실적이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탄소 중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민입니다. 예,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저기 김주하 과장님께 좀 뭐 저도 궁금한 거 한 몇 개만 여쭤볼게요. 475페이지고요. 그 존경하는 이인숙 의원님도 좀 전에 이제 탄소 중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저희가 한 예산액이 한 거의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축산가에서도 이게 그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지만 저희 왜 친환경 농사과에서는 이게 시범 사업이 연초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지 않나요? 이거를 혹시?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산 소진이 100% 안 됐을까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탄소 중립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걸 업로드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좀 다시 그 지침이 변경돼서 그 법인의 단체라든가 다른 분이 대행해서 그 업로드하는 거를 가능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남지 않도록 이게 농가가 하겠습니다. 살포를 하고선 사진을 첨부해야지만 보조금을 농가에 주시는 그런 형태이신 거죠, 이게? 네,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좀 농가들이 좀 뭐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이게 저희가 100%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인데요. 479페이지고요. 스마트 촉성 재배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 스마트 촉성 재배 시설 아, 지원 사업이요. 네, 예.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에다가 그거를 절단해서 이렇게 각각의 칸을 스마트 농장처럼 그 칸칸에 해서 각 개별로 재배를 한 다음에 그 잎을 따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육묘장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유가 뭐죠, 그럼? 그 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6명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또 2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컨테이너 했을 경우 수익성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스마트팜이든 모든 사업은 농가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좀 농가들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이면 공익수당을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건은 일단 그 소득액이 3천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네, 달랐는데요. 작년 기준 말씀하시면 돼요. 작년 기준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해서 소득액이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농가에 60만 원 지급을 하는 그런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문제 없는 건가요? 지역이든지 회사든지. 지역은 저희 청주시에 거주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지역 가입자냐
아니면 회사 가입자냐 뭐 상관없는 직장 거냐는 거지. 가입자냐? 직장. 예. 그거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소득액 3,700만 원 이하인 것으로만 확인을 저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예. 지역 상관없이 직장 상관없는 거예요? 예, 건강보험료가? 예. 그러니까 그 소득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직장이냐 지역이냐 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아유, 과장님 예.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줘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능한- 가입자도 가능하다면 이게 제가 한번 네, 이런 직장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저희가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서 네. 그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소득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액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예,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득 기준하고 예,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바뀐 이번에 제도. 바뀐 제도는 지난번에 우리 김준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가족이 아닌 농업인 개인. 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인 농업인이 본인의 소득액만 따져서 3,700만 원 이하일 경우 농업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분리 세대가 아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대가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아니 분리되는지 있지 여부. 않다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농업 경영체가 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세대로 같이 있는데 네. 그 농업인 한 분이 농업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 한 가운데 여러 명의 농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명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분리되어 있는 각 세대 1인에 대해서 3,700만 원 이하인 소득 그 농업 경영체 등록자에게 이 공익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액이 안 됐나요? 3,700만 원 그대로예요? 증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예. 세대주가 가능하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공익수당에 이게 지원 사업을 할 때 네.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역 가입자만 가능하다 해서 회사하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예. 이게 체크가 돼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과장님.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우리 친환경 농산과가 농업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네요. 페이지 477페이지입니다. 농촌 일심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농촌 일심돕기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을 나갈 때 예. 거기 같이 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라기보다도 거기에 되는 읍면 재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 소모비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성격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는데 평당 얼마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400원 저기 평방미터당 4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 400원? 예, 예. 그러면 지원하는 게 농지만 할 수 있는 건가? 저기 전담만 되나요? 농작업이? 농작업은 네, 그렇습니다. 전담만? 예. 기존에 뭐 임야인데 저기 논으로 쓰거나 밭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농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지만? 네, 근데 평방미터당 400원을 지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타리만 아니면은 로타리나 뭐 경운 작업이라든가 뭐, 네. 예. 그러면 작업이 틀리면은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게 400원인가요? 혹시 노타리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굵히는 사람도 있고 비닐 피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전체 토탈 면적당으로 계산. 면적당 토탈 해서 예. 작업 내용이랑 상관없이 작업 내용보다는 면적이 면적 기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476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매번 시설하우스 신규 지원하고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잘 지원되고 있나요? 사업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산과장 네. 김주아입니다. 예, 요걸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필름 네. 교체 같은 거는 여름에 작업하다 보면은 필름이 녹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작기가 끝나고 가을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금이라든가 그게 원활치 않으면은 포기자도 좀 발생하고 해서 자꾸 이런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요거를 농업인들이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서 저희도 좀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이 더 용이하다고요? 농업인들 입장에서 하우스 네. 필름이 여름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뜨거운 여름에 이게 녹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작기가 끝나고 나야지 네. 설치를 했으니까 네. 그런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하우스는 필요한 게 사실 봄에 해가지고 여름을 나고 가을을 낳는 게 맞는 건데 가을에 하게 되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름- 차라리 사업을 여기는 중간에 그럼 사업 신청을 받으시면 어때요? 저희 물론 빨리 하는 게 저희는 좋으니까 네. 빨리 이렇게 사업 결정, 보조 결정을 빨리 해서 내보내기는 하는데요. 네. 농업인들이 이제 작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개개인별로 조금 품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봄에 또 시행할 수 없는 집도 있고 네. 있는 집도 있고 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축산과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의견서 43페이지인데 아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그린공원 내에서만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현입니다. 그 놀이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공원이 내서만 이제 조성할 수 있는데요. 네. 청주시에서는 지금 문암생태공원하고 일본공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공원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민원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게 좀 인기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이 잘 되질 않아서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현입니다. 이게 지금 놀이터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네. 그냥 막 국한돼 있는 거고 네.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반려인 이제 쉼터로 조성하고 있는데 네, 이 반려인 쉼터를 조성을 하려다 보면은 또 비반려인들이 예, 반대를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정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범위를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공원이라는 게 설치돼 있으면 너무 좋지요. 아까 임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조성을 할 때 일부를 이 반려인 놀이터를 하게 되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공원은 큰 규모밖에 되질 않으니까 사실 큰 규모도 좋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서도 설치가 가능하면 이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네. 어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이제 조감도에도 보면은 이제 네. 반려견 놀이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 빠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저 또한 새롭게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데 조성이 되는데 좀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같이 함께 포함되는 게 이게 좀 규정화되어 있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좀 범위하고 이거 좀 사업을 방향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또 더 나은 지금 이렇게 반려인들을 위한 놀이터긴 하지만
이거를 사업을 좀 확대해서 사실은 이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2월이 되고 안 되고 이제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방향성하고 좀 방향을 범위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 비반려인들이 이게 반대하는 것도 엄연히 따져 보면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게 전부 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인데 예.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적극 반대하라 하시는데 저희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타파해서 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더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부 그 세입 결산 총괄해서 미수납의 현황에 대해서 결산서 121쪽이에요. 각 부서별로 그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그 쭉 미수납액과 제가 이제 징수결정액과 23년도 24년도 대비 징수결정액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에 대한 거 그걸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농업정책과 그 수입 내역에 그 환급액이 23년도는 237만 410원이었고 2024년도는 7억 2,932만 5,320원이에요. 24년 대비 23년 대비 24년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환급액에 대한 설명과 세부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2024년도 환급액이 지금 많은데요. 예. 주 환급액의 주 원인은 저희가 이제 공익수당이 예.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연초에 아주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3추에 예. 그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감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반환을 7억 2,720만 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어의 목적의 사용료라던가 전년도 부과분 중에서 저희가 이거 이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실제로 그 사용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될 때에는 돈을 납부했을 때 다시 반납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환급액이 이렇게 예. 급등한 게 예. 국도비 내지 변경에 따른 반납금, 그게 제일 네,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징수한 세입에 대한 반납,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국도비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예, 또 이렇게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좀 예.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어쨌든 지금 도매시장 관리과의 그 징수 결정인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3년도에 그 18억 6,026만 1,930원 대비 그 101억 3,001만 8,792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데요. 예. 요거는 좀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도매시장 그 지금 재산 임대 수입이 그 지금 3,275만 8,550원의 미수납 사유 이 또한 이것도 실제 미수납인지 혹여 또 세입 처리 누락인지 이것도 혹시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예, 요것도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지금 미수납액이 좀 23년도, 24년도 계속 그 지금 농업정책과는 미수납액이 뭐 조금 이제 소폭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도매시장 관리과에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지금 그 누락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뭐 고질적 그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그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뭐 사실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지적하시고 네. 또 제대로도 최선은 좀 다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직원들하고 연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납세 태만이 그 미수납의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어쨌든 납세 의식에 대한 재고 부족과 또 상시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 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니고 재정 그 건전성과 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그런 어떤 그 조세 법적 권한과 행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 징수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상습 체납자라든지 체납이 발생 금액이 많은 그런 사업자는 보조 사업자를 좀 배제를 한다든지 예.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예. 좀 그 징수에 좀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번 국장님께도 정리보류액으로 인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전 국장님께서 그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정리보류가 결손 처분해서 결손 처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할까봐 결손 처분 형식을 취해야 돼 계속 관리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까지 이제 좀 프린트를 했는데 뭐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지금 뭐 부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업정책과의 그 정리보류액에 대한 거 그거 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네, 농업정책과장 안윤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리보류액은 결손을 한 내역이고요. 예. 결손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2023년도에는 결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결손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분을 결손 처리를 했고요. 예. 원래 결손 대상은 이제 2018년도 원래 2019년도인데 2018년도분은 독촉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독촉한 기간도 그 1년을 넘어서 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분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제 한 가지 더 2022년도에 예. 부과한 내용 중에 사망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거에 대한 2건 그래서 총 71건에 1249만 2,890원을 결손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예. 혹시 그 정리보류액 중에 예, 그 소멸시효가 예. 최소 5년이잖아, 그죠? 예, 예. 예, 그 최소 5년을 도과한 금액과 그 건수 그거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농업정책과를 제한 다른 부서가 예. 그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지금 축산과나 뭐 도매시장관리과 뭐 여기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 처리를 누락한 건지 이거 좀 답변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지난번 지적된 사항인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그 당시 좀 더 상부 기관에다 얘기를 해서 다 고지서를 발급받아갖고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 처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훌륭하시네. 아주 적극 행정을 잘 처리하셨네요. 아무튼
그 정리보류액이 지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늑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지금 뭐 축산과나 도매시장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도 결산화 심사 시에 23년도 정리보류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그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철저한 세입을 당부했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든가 정리보류액에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세입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농정국장님께서 테마회의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없도록 전부 징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다 징수는 다 된 걸로 확인이 되신 건가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전 그 김종건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네네. 과장들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네. 대책도 좀 마련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추진이 된 거로 이렇게 지금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 대부분이 또 세외 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또 시에 그 수입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납액 등에 대한 그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질의한 그 농정국 소관 각 부서에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환급액 세부 내역과 23년도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농업정책과 한 세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한번 세출 예산에 대한 거 거기 47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 보조 사업에 1,640만 원 이후로 잔액이 1,313만 3,8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 액수와 잔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농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비인데요. 예. 2023년도에 저희가 1,643만 원을 명시 2월을 2024년도로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저희가 인경지구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인경마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시고 이게 시행계획 변경이 안 돼서 2월을 시켰는데 예. 2024년도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일부 했어요. 일부 네. 조금 잔액은 남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저 집행 잔액인데 주요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미래지 테마공원하고 그 옥산에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건비 인력을 민간 위탁으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요. 그때 그 낙찰 차액금하고 네. 나머지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이라 그것과 그것은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네, 요 내역에 제출해 대해서 주시기 자료 바라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페이지에 청주시 그 농촌지역 빈집 정비 계획 예, 예. 수립 용역 사업에 예, 예. 그 2월액은 8천만 원이고 실 지출은 5천만 원인데 이 사유가 뭔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당초에 이제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지만 사실 과다결성 지적했죠. 예, 속도감 있게 이걸 하다 보니 예. 대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한 결과 조사한 대상보다 용역을 수립해야 될 대상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용역비를 낮추어서 집행을 하게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염려했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그 선행 용역에 대한 거 충분히 이게 그 완료되기 전에 예. 그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 계상한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3천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그럼 이런 됐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네. 또 다시 한번 좀 검토하시고 예. 면밀하게 좀 그 수립 시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0쪽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그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5,065만 3천 원에 대한 잔액이 집행사유 그 미발생에 대한 그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요 지금 농촌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요 잔액은요. 저희가 요 사업 중에서 뒤에 내역에 쭉 보시면 신한력 플러스 사업하고 그 남일면 기초거점 2단계 사업하고 가덕면 기초거점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국비가 처음에 내시가 됐는데 그만큼 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그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올해 이 부분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이제 전부 집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리 선집행하시고 지금 국비 내려온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거 이거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러니까 국비가 원래 처음에 내시는 이만큼 다 주기로 해놓고 예. 작년도에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지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긴 한데 저희가 그냥 집행 잔액이 아니고 기타 이런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 좀 부분 설명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예. 그 어쨌든 결산서 상에 이렇게 특별히 의견서에 그 부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거, 우리 관련 부서에 대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정유 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에 대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국장님이야 부서에서 또 그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의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 469쪽 우리 박근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인당 60만 원씩 공익직불금이 공익수당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 잔액이 한 2억 5,668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있으면은 이게 한 40명 정도의 그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허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지금 이게 1차, 2차를 공익수당이 있어서 다 신청을 받고 이런 정수를 해갖고 본청으로 또 구청에서는 또 구청 나름대로 해서 본청으로 다 올리는데 이 직계위에서 정수를 해갖고 되도록이면 이런 그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상당히 그 우리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서도 시정에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허수 아닌 정수로 해서 돈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사실 아까 그 김은숙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박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나요? 맞죠? 그 사실은 이게 농업공익수당이 이제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우리가
올해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만큼 해주십시오 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작년도에 과다하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제 이런 저기를 받지 않으려고 저희가 일부는 아예 반납을 하고 이제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둔 상황인데도 최대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이만큼이 아무튼 잔액이 남았는데요. 올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기 도에 예. 매칭 사업에 2대 8 하지 말고 3대 7이라도 그쪽에 좀 더 보태고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아껴달라고 그렇게 좀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번 다시 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예. 그래도 허수가 아닌 정수로 해서 예.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예.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김조아 과장님, 농업의 최일선의 여러 가지 농업 기반 시설이나 수리 시설을 하느라고 작은 책으로 청주시의 저녁을 떼대기라고 아주 애쓰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애쓰는 만큼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농업 기반 시설 관련 예산이 이제 주로 이제 금액이 입찰 보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은 저희가 좀 아니 입찰 차액치고는 과다해서 사업비 그리고 읍면 재배정에 내려보낸 거하고 거기서 거기도 각각 입찰 차액이 남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읍면 지역에도 재배정에서 내려보내면은 늘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은 이 읍면의 수리 시설 예. 행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대한 그래도 사업을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농기반 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기왕 하시는 거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이 불편하지 농사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러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농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산이요? 네, 정산. 그러면 그 사업비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농업인한테 주는 사업비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도시농부로 그 도시농부 사업을 하면 24,000원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다 달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한 금액, 예. 그 지급한 금액하고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그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정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별다른 걸 아니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도시농부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부는 농업인이 지급을 하는 거고 음.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 그러니까 농업인이 지급한 부분에 대한 24,000원에 대한 네. 정산을 24,000원에 어떤 식으로 대한 처리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처리하냐? 예. 24,000원, 그러니까 그 24,000원을 도시농부한테로 저희가 아니지. 농업인 예. 농업인한테 24,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농부한테 일을 한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도시농부가 이렇게 누구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내주면 우리 센터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거로 예, 저는 입금을 그렇게 알고 해주는데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입금을 해주냐는 거지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제가 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주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15일 기준으로 예. 정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급을 15일 정산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한 달 단위로 지급이 되는 건지
또는 언제 올해 이제 6월이면 6월에 지급이 되는 건지 7월에 2월이 돼서 7월에 네. 되는 건지 네, 네.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전산 처리가 예. 이게 지금 돼 있질 않아서 다 수기로 맞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거 전산 처리를 왜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산을 이제 도에서도 네. 이게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라 네. 우리 도 전체적인 도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전산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연간 해도 27억씩이나 예. 되는 사업인데 예, 예. 이게 정산 부분이 사실 늦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근데 이런 것도 좀 네. 도에다가 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요청하고 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속하게 좀 이게. 해달라고 네.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농민들이 24,000원씩 하는 거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건데 이거를 한 달 단위로 해서 6월이면 7월 말에 정산이 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예. 사업을 계속 영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안 할 거 아니면 이거 정산화를 해서 예, 예. 바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 15일이면 15일 기준, 한 달이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의원님.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전산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그리고 우리 김주화 과장님 477페이지입니다.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맞춤형 영농기계의 장비화 사업이라 그래서 4억짜리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맞춤형 농기계 477페이지. 477페이지. 맞춤형 영농 기계와 장비 사업은 500만 원 이하 소액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거는 100%가 다 사업비가 됐네요? 하나 마이너스 된 것도 없고 플러스 된 것도 없고 예, 전액 사업 집중했습니다. 예. 이렇게 금액이 딱 맞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500만 원 기준이라 그런가요? 소액이다 보니까 네. 다 집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딱 4억인데 4억을 다 집행을 해서 이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78페이지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사업인데요. 네,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 이 사업도 신청자에 한해서 예. 배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기준으로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마대당 6,500원이고요. 예. 100m짜리가. 예. 우리가 그래서 지원하는 게 신청량이 6,500원? 예, 아니요, 여기 여기 한 50%? 마대에 그렇습니다. 한 마대가 사업비가 6,500원이고요. 예. 예, 여기서 50%. 그럼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설원회나 뭐 그런 작목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에? 예, 시설원회 작목. 일반 농업인은 안 되고? 농업인들 중에서도 시설원회나 그런 예. 쪽으로 이렇게 영농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제가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찾으셔가지고 알려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 지하실분 계십니까? 예. 그럼 뭐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결산 심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박용욱 국장님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청시 예산이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19일 날 옥산 배수지 준공을 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준공을 해서 참 마음이 놓였고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자면 이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 배수장, 그 청주시 내 소규모 배수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규모 배수장에서 그 이제 그 부산물들이 그 뭐 쓰레기들이 넣으면 과부하 걸려서 그 배수장에 그 펌프가 서는 경우가 서는 경우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걸 혼자 또 미처 꺼내기가 상당히 저도 가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산물 그걸 건져내는 거 그게 또 혼자 하면 상당히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또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마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장을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과도 좀 거뒀고요. 그 쓰레기 부분이 그 사실이 좀 이런 그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세하게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지금 현재 그 배수장을 우리 직원들이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일반 그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은 그 배수장을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뭐 한 이틀 정도 꼬박 그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열악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걱정이 되고요.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관계자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마철 맞이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좀 어려운 걸 담당하신 분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뭐 철저한 좀 계획과 또 그분들의 또 용기 잃지 않도록 잘 격려하셔서 장마에 대해서 좀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청주 랜드관리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영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소관 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은 풍현숙 공원산리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풍현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현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1조, 2월 예산 집행관리 철저로 2월 사업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2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원조성과 소관 사직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2월된 사업이며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 등 면밀한 실시 설계 검토가 필요하여 2월된 사업으로 2월 예산 집행에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명시 또는 사고 2월로 당해 연도 재원이 다른 사업비로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현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의원입니다.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안전하고 시공으로 해서 사면 안정성 검토 등 면밀한 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현숙입니다.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예비비 저번에 지출 승인을 이게 받은 게 이건가요? 아니죠, 이건?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관리과에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입 결산 총괄 미수납액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그 결산서 205쪽에서 2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전에 우리 농업정책국에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에 대한 환급액에 대한 게 환급이 어떤 게 환급 내역에 대한 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전지현입니다. 환급 내역 이게 2000 공원관리과에서 네. 그 2023년도 환급액이 20만 원이고 네. 24년도는 1,528,240원인데 네. 환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게 환급이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거 알고 제가 환급에 대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왜 결산서 왜 제출하셨어요? 환급? 네, 산림관리과는 저희가 산지 전용을 하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포기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 받은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징수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징수 받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네.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받은 부담금을 돌려주는 거지 그게 징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이 그 관리과와 산림과에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 사유에 대한 거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전지현입니다. 저희가 공원 임대료나 기타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조례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제 전면 기간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정기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 네. 그게 이제 연말 연초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수납은 지금 다 거의 100% 이상 네. 지금 25년도 초에 다 수납이 된 상태인데 결산까지 해서는 조금 이제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 예, 그럼 25년도 1월 10일까지에 그 정리된 거 있나요?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도 미수납액이 역시나 거의 뭐 한 2배 이상, 3배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네네, 그렇게 의원님, 부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좀 1월달에 증가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갖고 이제 네. 저명료를 11월, 12월에 부과하지 않고 이제 네. 10월에서 좀 앞당겨서 저명료를 부과를 해서 연말에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조성과는 정리 보류액이 없는데 그 공원조성과는 누가 답변해야 되나?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현숙입니다. 예, 그 정리 보류액에 된 거는 미수납액이 전액 다 징수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05쪽에서 210쪽 사이에 저는 이걸 자료를 지금 추려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조성과에 관련돼 있는 정리 보류액이 하나도 부기돼 있지 않아서 혹시 미수납액 없이 다 그 징수를 받은 건지에 대한 거. 예,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해 시간에 자료로 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리는 안 하고요.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그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 세외 수입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시의 그 수입 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재정 운영의 그 효율성을 저해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그 미수납액 등 그런 그 관리를 그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의한 공원산림본부 내에 소관 각 부서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그 환급액 세부 내역 23년도 그 수납액, 정리보류액 진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세출 분야 한 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조, 2월 예산 집행관리 철저로 2월 사업 최소화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유기농 실종포 조성, 토지보상 사업비 56억 원 미집행 건에 대한 개선 및 공고 사항입니다. 유기농 실종포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법 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후 국토계획법에 의해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통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다각도로 시도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2024년 9월 6일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 신청 시 연말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 연내 수용 재결이 되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2월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2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월 28일 충청부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재결 이후 56억 4,200만 원 중에서 토지 보상 및 영업 보상비로 51억 7,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인 국유지 매입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추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행정 절차상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조율을 통해서 2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그 요 결산 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 우리 홍인표 과장님. 예,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민원이 하나 생겨서 제가 그 보리 콤바인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해결됐나요? 예,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요. 이번 주에 날짜를 목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임대를 전체 콤바인이 지금 대수가 27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대를 보리나 밀로 쓸 수 있게 해서 좀 쓰려고 좀 계획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 농가가 미리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농가 보리밭을 지나가려면 하우스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우스 높이가 2.2m입니다. 근데 콤바인 기계가 들어가려면은 2.5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밑에 땅을 파서 준비해 놓은 대로 바로 작업을 근데 할 수 지금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개인 거고 지금 이제 그 민원이 생긴 날짜가 벌써 이제 다음 주에 한다 그러면은 약 한 20일이 지나거든요. 그러면은 보리가 다 고지거든요. 다 고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 도저히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보리 콤바인도 벼 콤바인 말고 거기다 저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보리 콤바인을 하나를 임대 사업을 하나 해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그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네,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크로스 콤바인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밀농가나 보리농가 일부가 이제 산악지대 좀 밭 같은데 빌려다 쓰다 보니까 바로 망가져가지고 이게 수리비가 뭐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쓰고서 그걸 폐지 처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보리나 밀을 대단위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산지 일갈 기계 사업으로 다 콤바인 다 들어갑니다. 전용 콤바인이. 근데 이제 가끔 한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크로스 콤바인을 준비 마련을 구입을 해서 그분한테 제공하면 그분들이 잘 쓰면 상관없는데 1년에 한 번 딱 쓰다 보니까 그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좀 그런 경우 근데 있는데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난다라면은 어떤 보험도 들어 있고 아니면 농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농가한테 또 변상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콤바인에다가 그런 걸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고장 난다고 그래서 그거를 농가들이 저 임대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래서 어떤 본 의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소작이지만 뭐 500평이든 1000평이든 조금씩 해서 자기들만 먹을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 임대로 해서 왜 대농들이 가서 해주면은 그거 임대료 내고 그러면은 실무나 많아거든요. 그러면 도리깨를 두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도 한 1000평씩 500평씩 디는 분들을 좀 그런 거라도 좀 임대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우선 이제 당장 이제 농가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향후 그거는 내부 검토와 의원님께 상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그게 좀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센터로 이렇게 오면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연계를 해서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보리농 소농이 얼마나 짓나 봐서 혹시라도 꼭 필요한 그 보리 콤바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그 작은 거 좀 사면 되잖아요. 큰 거 사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쓸 수 대농들이 빌려다 쓰는 거 하지 말고 소농만 빌려다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꼭 필요하면은 내년 예산에 꼭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계십니까? 예, 김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결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회기 때 한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방상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집행을 했나요? 네,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요. 이제 업체하고 구입하려고 이제 고리 문제나 이제 제반적인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가 삼상전기가 들어온 농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방사팬 세대를 구입하면은 이거 보통 이제 계약기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과나 배 계약기가 틀린 가종을 위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배 같은 건 4월 중순 되면 이제 개화가 되고 사과 같은 건 5월 초에 저희 지역에 대부분 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 대를 사면은 그 한 대 가지고 농가가 이렇게 써야 돼 며칠을. 그래서 여러 농가가 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과가 지금 삼상 설치한 농가가 5농가고요. 배가 지금 5농가 있어서 지금 그 농가들이 요구해도 다 그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과랑 배가 5농가가 삼상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가선에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삼상으로 하려면은 그 삼상전기 끌어와야 되고요. 저희가 단상 이상으로 해봤는데 그게 이제 장기간 틀다 보면은 모터나 이게 가부하가 걸려서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안전상 삼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 사과 농가가 저희가 청주시나 배가 그 회원수가 많잖아요. 그럼 실적으로는 이 5농가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는 임대 사업이 아닌 보주 사업으로 해갖고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전 사업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센터에서 이제 실어줬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하차했을 때 만약에 그게 뭐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기계 자체가. 네, 그러면 농가들은 뭐 트랙터가 이제 이거 떠야 될 텐데 저는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내릴 때 하차할 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총 10농가예요. 사과 5, 배 10명이면은 그 10명이서 세대를 돌려서 쓰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농가들한테만 일부 농가들한테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원계과장 홍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대다수의 농가가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지금 임대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해서 내년 봄에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이제 지원 사업이나 시험 사업을 할 수 있게 농정부나 저희 기복과에 건의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복과장 권용슬입니다.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하고 농작물 해충 진단실 운영, 농작물 해충 관찰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예. 병해충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저희가 진단실도 운영하고 있고 예. 기관제분들이 이제 예찰하고 또 저희가 방제 협의회도 구성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도 있고 지원 수행도 있는데 그런 거는 무슨 차이예요? 농작물 병해충 예. 진단실 운영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 저기 거의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그 밑에 보면 농작물 방해충 방제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원을 사업을 하는 거고 우회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지. 똑같은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방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 사업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과장님, 예, 이거 지금 안 하시면 이거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보고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네,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예, 563페이지 젊은 농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예, 지원계과장 네. 홍인표입니다. 청주시 내 청년 농업인들에게 예,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가 7,300만 원인 거예요? (7,339만 원인데) 예, 지원계과장 홍인표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 농업인 대상으로 한 사업하고 교육비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예, 지원기과장 홍인표입니다.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하고 또 사업비하고 교육비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만 그럼 교육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만요? 아니요, 두 개 이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또 교육비하고 두 개 사업비, 교육비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교육비가 별도로인데 지금 하나 육성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교육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다 교육하고요. 예. 그다음에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사업을 해서 5천만 원씩 두 개서 해서 7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두 개면 1억이지 7천이 아닌데. 70% 보조. 70% 해서 예. 7,300. 예. 5천만 7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과 같이 함께 해서 예, 교육은 이제 사업하고 교육은 별도 별개? 사업, 시범 사업도 별도 사업 이렇게 진행합니다. 별도 사업인데 분리를 안 해놓으셨다.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신 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효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효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